오늘 컨텐츠는 외장 바닥재입니다. 와, 그렇습니까?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외장 바닥재를 좀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 데크와 비슷한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 데크가 좀 묻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혁명이요?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이번 영상도 조회수 안 나오면 완전 망하니까 집중 좀 해주세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건축자재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네스트의 호지입니다. 오늘은 외장 바닥재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요즘은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익스테리어도 못지않게 중요한데 근래 외장 바닥재는 단순히 미학적인 기준을 넘어서 기능적인 부분도 한몫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바닥재가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외장 바닥재는 목재 데크입니다. 목재 데크는 방부목, 천연목, 합성목, 탄화목 데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데 간략하게 대표적인 특징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부목 데크는 말 그대로 목재에 방부 처리를 한 제품으로 나무의 취약점인 내구성과 내수성을 향상시킨 목재입니다. 이로 인해 곰팡이나 해충 등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 일반 목재보다 수명이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부목으로 사용되는 수종은 정말 다양한데 소나무, 잣나무, 마호가니, 아카시아, 티크 등이 있고 이 중에 소나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유는 경량이면서 내구성이 좋아 가공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소나무도 수종이 여러 가지인데 건축용으로 사용하는 수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레드파인입니다. 가장 디자인이 잘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부목 데크의 장점은 일단 가격이 쌉니다. 천연목재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목재보다 떨어지지만 목재 자체의 디자인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방부목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오일스텐을 발라줘야 합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갈라지거나 해충으로부터 약해져서 썩거나 파손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비싼 방부목을 쓰더라도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리죠. 천연목재 데크도 관리 방법에 있어서는 방부목이랑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 가장 큰 특징은 화학 처리를 하지 않은 목재라는 점입니다. 하드우드라고도 불리우는 천연목재는 대표적으로 멀바우, 방칼라이, 이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들고 있는 방칼라이는 밀도가 높아 내구성이 좋고 높은 강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종 자체가 방부 성능이 있어 뛰어난 내수성은 물론이고 곰팡이 같은 외부 요인에도 강한 자재입니다. 천연목재는 방부 처리를 한 목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해 데크재 말고도 실내 인테리어 자재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부목과 같이 주기적으로 오일 스테인을 발라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합성목재 데크는 플라스틱과 목분을 혼합해 만든 바닥재로 방부목에 비해 내수성과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지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디자인이 가능하고 다채로운 색깔을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합성목재 데크에서 저희 네스트의 제품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제품은 세 종류의 합성목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합성목재, 그리고 네스트 프리미어 데크, 안티슬립 데크입니다. 저희 네스트 합성목재 데크는 일반 데크들과 비슷할 수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중의 차이인데요. 다른 합성목재 데크의 경우 1.0의 비중을 갖고 있다면 저희 네스트의 합성목재 데크는 1.3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0.3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자료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중이 낮을 때 쉽게 생길 수 있는 것이 뒤틀림 혹은 수분에 의한 썩음입니다. 하지만 저희 데크의 경우에는 일반 데크보다 높은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더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합성목재의 종류로는 피스형, 클립형으로 나뉘고 클립형의 경우는 제품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 중공형과 꽉 차 있는 솔리드형으로 나뉩니다. 중공형과 솔리드형의 용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중공형은 일반 가정집 테라스나 마당 혹은 카페 테라스 등에 설치하기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솔리드형 데크보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시공성이 좋고 가격도 솔리드형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솔리드형은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일반 데크의 특징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은 프리미어 데크를 소개해드리자면 외관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미어 데크는 일반 데크보다 더 입체감이 있으면서 원목과 흡사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 프리미어 데크는 일반 데크와 다르게 표면 전체에 보호층이 한 겹 더 둘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에 더 강하고 스크래치 및 충격에도 강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안티슬립 데크는 프리미어와 동일하게 표면 전체에 보호층이 둘러있는데 프리미어랑은 다른 고무 재질의 보호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에 정말 강하고 미끄럼 저항성에 특화되어 있어서 사우나나 수영장과 같은 공간에 사용되는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 합성목재 시공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DIY 합성목재 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으로 카드 띄워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재 데크의 마지막은 타나목 데크가 있습니다. 타나목 데크는 제조 과정부터 다른 목재 데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160도에서 220도 사이의 온도에서 1일 이상의 시간 동안 열 처리를 한 후에 천천히 냉각 건조시키면서 목재 내부의 수분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표면 처리를 하면 타나목 제조가 완성되는데, 타나목의 장점으로는 천연목재와 같이 100% 원목으로 천연목재의 문제점을 개선시킨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열 처리 과정을 통해 안정성이 뛰어나고 뒤틀림이 적고 곰팡이가 필 수 있는 물질이 제조 과정 중에 제거되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으면서 또한 습기에 대한 영향이 천연목보다 적습니다. 단열도 뛰어난 편이라 벽면 자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단점으로는 합성목재를 제외한 다른 목재들과 동일하게 오일 스텐으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천연목재에 비해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도 관리만 잘해준다면 오랫동안 본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합성목재 데크를 제외한 모든 목재 데크는 오일 스텐 관리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관리를 잘해준다면 자연스러운 목재 데크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따로 필요 없는 합성목재를 고려하신다면 비용도 물론 생각해야겠지만 비중도 중요하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외장 바닥재는 석재 데크입니다. 석재 데크는 대리석과 화강석 그리고 현무암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목재 데크와는 다르게 자연적인 느낌보다는 인공적이면서 깔끔한 디자인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석재 데크의 장점을 보면 우선 대리석의 경우 디자인이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때문에 테라스나 현관 앞 같은 공간 혹은 화려한 건물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고급스러움을 끌어올려 건물 외관을 화려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단점으로는 강도가 조금 약하고 열과 산성에 약해 실내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강석의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좋은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국내에서도 제조되는데 특징으로는 옅은 회색 색상에 검은색과 회색 반점이 있습니다. 수입산 화강석은 국내 제품에 비해 색상이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국내 화강석보다 비쌉니다. 예전에 많이 쓰였는데 요즘 건물 디자인이 밝은 톤이 많아지는 추세고, 이것에 맞춰 바닥은 톤 다운 시켜주는 어두운 계열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좋은 가성비로 인해 많이 찾는 자재입니다. 현무암은 검정색 색상에 표면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이 특징인 암석입니다. 데크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 외부 마감재 혹은 바닥재로 쓰이는 건축 자재입니다. 현무암은 대표적으로 표면 상태에 따라 소공과 개미굴로 나뉘는데, 소공은 전반적으로 표면에 구멍이 큰 편이고 개미굴은 개미집 모양과 비슷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개미굴인데 현무암 데크 중 개미굴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유는 소공보다 구멍의 디자인이 더 자연스럽고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색상이 어두워 건축물이 밝을 때 사용하면 미적으로도 괜찮은 자재인데, 현무암 데크의 단점으로는 강도가 약해서 잘 깨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석재 데크 내용을 정리해보면 가성비가 좋아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화강석 데크지만 요즘 건축물이 밝은 톤 계열이 많이 생기는 추세라 색감을 잡아줄 수 있는 현무암 데크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구성은 화강석, 디자인은 현무암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외장 바닥재는 세라믹 데크입니다. 세라믹 데크는 시멘트, 규사, 그리고 기타 원료를 배합하여 압출한 데크를 칭합니다. 시멘트 데크라고도 불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개념을 설명하고 가자면, 사실 세라믹은 시멘트뿐만 아니라 유리, 도자기 등과 같은 것들도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불로 가열해 만든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제품들의 경우 가공하기도 힘들고 가공한다 하더라도 내구성이 약합니다. 때문에 외부 데크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고열 압축이나 그 외 다양한 방식으로 단점을 보완해 현재의 시멘트 데크라고도 불리는 세라믹 데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라믹 데크의 장점은 수분에 강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구성도 좋으면서 유지 관리가 쉽습니다. 성분과 제조법에 따라 고온에 강해 변형이나 손상도 적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건식 시공인 이지베이스라고도 부르는 페데스탈 공법을 사용해서 시공이 굉장히 빠릅니다. 단점이 있다면 시공 방법이 다소
많아서 복잡할 수 있고 가격이 비쌉니다. 세라믹 데크 자체의 가격도 있지만 이외에 들어가는 부자재가 굉장히 많은 데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만큼 많은 장점을 보유한 제품이기 때문에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외장 바닥재는 인조 잔디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과 약간 성격이 바뀌었는데 인조 잔디는 실제 자연 잔디를 모방하여 만든 합성 잔디입니다. 인조 터프라고도 불리는 인조 잔디는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테니스 코트, 골프 코스 등에 많이 쓰이죠. 요즘은 카페 인테리어에도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인조 잔디의 장점은 유지 보수가 정말 쉽습니다. 천연 잔디처럼 가꿀 필요가 없어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디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천연 잔디와 같은 디자인을 낼 수도 있고 깔끔하고 푸릇푸릇한 잔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코로나, 요즘은 독감 이런 바이러스가 많아 인파가 많은 야외 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테라스나 마당에서 홈카페를 즐기거나 캠핑 느낌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인조이기 때문에 천연잔디의 감성을 완전히 따라갈 수 없을 것이고 고열의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원하기도 하고 미적 관점에서도 푸릇푸릇한 느낌으로 좀 더 자연적인 감성을 줄 수 있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외장 바닥재는 콩자갈입니다. 이름이 왜 콩자갈이냐면 말 그대로 콩만한 크기의 자갈 혹은 작은 크기로 돌을 부숴 제작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요즘 트렌드이기도 한 제품입니다. 카페 인테리어나 상가 인테리어에도 많이 쓰이고 강도가 좋아서 외부에도 많이 쓰입니다. 테라스 계단 말고도 주차장에 되어 있는 곳도 많이 봤습니다. 콩자갈의 장점은 소재가 자연의 돌을 그대로 깎아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미가 있으면서 나달의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끄럼 저항력이 강해서 미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 빠짐이 좋아 배수의 문제가 우려되는 공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근래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많이 나와서 원하는 분위기 연출도 가능하고 시공 자체도 간단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짧아 시공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청소가 좀 번거롭기 때문에 식당과 같이 음식 찌꺼기들이 발생하는 곳이나 자주 청소를 해줘야 하는 곳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요즘 트렌드에 맞춰 개성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외장 바닥재들을 종류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외부 건축 자재들도 인테리어 자재들 못지않게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 건축 자재를 다루는 업종 종사자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오늘 영상이 외장 바닥재를 고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